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김정은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육성이 마지막으로 방송으로 나온 것이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 방송 매체인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이 육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관련 보도를 동영상으로 송출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진으로만 내보냈습니다. 작년 12월 초 두 번에 걸쳐 김정은 관련 보도가 동영상으로 나오고 그 말에 한번 올해 1월 초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의 육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김정은 집권 후 매년 내보내던 육성 신년사를 올해는 거르고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어제 방송에서 언급한 특이점이 발견되었죠. 2019년 12월 2일 전에는 회의나 기념식 등이 석상에서 김정은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옆에서 1대1로 뭔가 지시를 받던지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에선 김정은이 위로 쳐다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걸 분명한 원칙으로 했는데 2019년 12월 2일 기념식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였죠. 이거 분명히 올려보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반론이 있는데 표본수가 많지 않다. 일단 그런 식으로 반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전에 김정은이 기념식이나 회의석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걸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표본수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통계학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데 그 개념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런 헛소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은 일종의 신정체제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군국주의를 결합해 놓은 형태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위인 사람도 바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지시를 듣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랬다. 이 사람은 좀 하체가 불편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되는, 이 분명히 시선이 더 위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이비 종교 플러스 군국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김정은이 가짜 김정은이라고 하면 만약에 진짜 김정은이 생존해 있다면 가짜 김정은에게 이런 불경을 저지르는 걸 간과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까? 그건 참 의문이죠. 작년 12월 2일에 찍힌 이 사진은 진짜 김정은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감금이나 의식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연설 중에 숨을 헐떡이는 모습은 이미 2014년부터 보였어요. 2014년 신년사 동영상을 분석한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연설 중 김정은이 4초 간격으로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것으로 볼 때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상을 보면 이런 전문가 귀에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들어서 문제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세원실과 버섯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 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심폐기능이 상당히 좋지 않고 악화 중이며 동시에 그 기간 동안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2019년 신년사는 그나마 편집을 한 것이라 김정은이 심폐기능을 온전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헐떡거리긴 했습니다. 거기 그 녹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시계는 지금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은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죠. 유튜브에서 이 사이의 시간은 불과 15분 56초가 흘렀지만 뒤의 시계는 그 사이 30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약 15분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아니면 15분을 잘랐던지. 다음은 작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났을 때예요. 자, 이건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 녹음이에요. 난 여기 오면서 러시아 이민들의 원동 이민들에 대한 우리 이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이번 국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러시아 이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이번 방문이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며 또 당신의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많은 문제든 의견을 교환하고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자, 다음은 당시 푸틴과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예요. 정세에 대해서 전통적인 키워나가는 데서 나서는 새세기 요구에 맞게
김정은이 현재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은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폐기종, 통풍, 신부전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테로이드제 다량 투여 시 나타나는 쿠싱 증후군 양상이 보이고 있죠. 스테로이드제를 다량 투여하는 건 통풍,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식욕이 상당히 증가해서 체중이 폭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이를 의식했는지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것을 극구 피했지만 당시 김정은 옆에서 그를 관찰하는 팍스뉴스의 진행자인 터커 칼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그대로예요. Breathing heavily and sweating after walking just a few yards. 무겁게 숨을 쉬었다잖아요. 무겁게.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야드 걸었는데 땀이 나더라. 1야드는 91.44cm입니다. 그리고 a few는 보통 두셋 정도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많이 잡아도 5는 안 됩니다. 5가 되면 이제 보통 several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2m도 안 걸어가지고 땀이 뻘뻘 나더라. 땀이 나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나흘간 했는데 그중 12월 30일에는 김정은이 무려 7시간 동안 계속 짓거려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북초유의 세밋 전원회의, 김정은 7시간 보고 공세적 조치, 군대응 준비하라. 2019년 12월 31일이니까 전날 있었던 걸 갖다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은 조선중앙TV 보도 캡처한 겁니다. 토론할 때는 앉아서 하는데요. 보고할 때는 서서 합니다. 아까 숨을 갖다 쉑쉑거리는 사람이 7시간 동안 서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서서.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김정은이 100% 죽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가 상황이 무서워서 대역들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 자신이 죽었다는 소문이 북한 내에 퍼지는 것은 극구 피해야 할 일이죠. 그러므로 그가 살아있었다면 육성으로 내보내는 신년사를 내보내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녹화로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계속 녹화로 내보냈죠. 생방송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몸 상태가 웬만큼 안 좋아도 동영상 편집으로 그게 드러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살아있던지 말던지 한국에 주는 영향이 별 없으므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정은 생사는 북한 통치자금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란에서 솔레이마니가 죽었죠. 솔레이마니가 이란에서 실제로는 죽은 장소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 외곽에서 죽었습니다만, 자, 이란 장군 솔레이마니가 죽었어요. 솔레이마니가 이란에서 실제적으로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 바로 밑이 최고 실권자였음과 실제적인 금전적 영향력은 최고였다고 합니다. 솔레이마니는 그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이란 중국 간 거래에서 자기 가문 사람들이 거부를 축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홍콩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가 죽었으므로 이제 이란의 권부, 특히 혁명 수비대 내에서는 이 돈의 흐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김정은이 죽었다는 게 밝혀지면 그의 비자금 흐름 자체에서 강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흐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발생하죠. 중간에 딴마음 먹고 돈을 빼돌리려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말이죠. 아무튼 여기서 단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정보가 가능성이 높은 쪽과 일치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들어온 정보 자체는 김정은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입니다. 최룡해가 김평일을 소환한 것도 해외에 김평일을 수반으로 하는 김씨 왕조 망명 정부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정보도 있고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으로선 김정은이 은닉하고 있으며 대역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을 확률보다 이미 죽었을 확률이 더 높다는 판단을 잠정적이나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뒤집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나오면은 판단이 바뀌어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 모든 정황을 처음부터 용의 주도하게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그러면서 김정은이 은닉하고 있을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한 트릭이고요. 자칫하면 김정은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북한에 퍼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 최근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의 호칭을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 대신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라고 이름을 빼고 부르는 점 역시 주목할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제가 지적했더니 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은 동지라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한 걸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빈도가 훨씬 높아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 쪽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소문이 이제 어느 정도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이 이제 조속히 육성을 내보내게 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뭐 지금 나온 김정은 가짜다, 진짜 김정은 죽었다, 그런 소문 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뭐 버티면서 육성을 안 내보내면 뭐 죽었을 확률은 더욱더 높게 봐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